수사 협조한다던 김호중, 휴대폰 번호 일부만 제공했다. 협조의 뜻을 모르나? 자, 이 기사의 타이틀처럼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를 협조한다라는 건요, 당연히 압수된 핸드폰에 대한 비밀번호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에 많은 대중분들이 또 한 번 분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김호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찰과 검찰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다 공개가 돼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될까 말까 한 상황 속에서 김호중 본인은 끝까지 자신의 비밀번호를 숨겨놓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협조의 뜻을 모른다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애시당초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었는데 워낙 논란이 커지니까 비밀번호 알려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소속사는 폐업 수순을 밟았고요. 김호중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운명의 날이 바로 D-Day 1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는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상태이기도 할 텐데요. 김호중 씨는 무슨 퇴출 수순일까? 이미 구속당한 이상 퇴출된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바로 가수 김호중이 KBS에서 퇴출될까?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애석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게, KBS에서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한 출연 정지가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강제적인 터치가 있었다라는 오명 때문에 결국 출연 정지를 받게 됐는데요. 김호중 본인 역시 29일 화요일 날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김호중 본인도 오영수 씨와 마찬가지로 영구 출연 정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번 출연 정지가 되면요, KBS 같은 경우는 국영방송사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출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퇴출이 되면은 영원히 낙인 찍힌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KBS 방송사인데, 김호중 본인 역시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고 말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엄벌해야 한다. 김호중은 과연 다를까? 오죽했으면요, 과거 권상우 씨에 대한 사건에 이어 김창렬 씨 사건까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권상우 씨 사태는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죠. 권상우 씨도 분명히 약식 기소로 넘어갔는데 차 던져버리고 도주를 하고 나중에 출석했던 김호중 사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예전에 연예인들 중에 개그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죄가 굉장히 심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김호중은 명함도 못 내미는 음주운전 대처가 있었다. 바로 DJ DOC의 김창렬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면허로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고 경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만취 상태였죠. 결국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완전 구속돼서 교도소 생활을 했다라고 하긴 어려웠는데요. 황당한 건 이 당시 때 김창렬 씨의 발언입니다. 남자가 술 좀 먹고 운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KBS의 방송 장면이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거든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엄벌이 처해지지 않으니까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계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김호중 같은 사태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또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았음에도 슬금슬금 방송을 복귀하려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김호중 본인이 구속 이후 있었던 첫 조사 28일 날
첫 조사 때도 저는 소주 몇 잔만 마셨다니까요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다라는 반응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수 길 그리고 정찬우 씨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들의 증언마저도 모조리 경찰 측에서 입수를 했는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술 몇 잔을 따라줬을 정도로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호중 본인은 소주 몇 잔만을 마셨다. 그러면 그때 따라 마셨던 술이 전부라는 겁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식당에서도 반주에 맞춰서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셨다라는 건 이미 증언을 통해 쏟아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으니 김호중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 당연히 맹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지속해서 아마 김호중 본인의 팬들인 것 같아요. 그만 좀 김호중 사태를 다뤄라. 그렇게 유튜브 조회수로 뽑아먹으니 신나냐? 쏘씨 신났네. 쏘씨는 떳떳하게 사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회자될 정도의 잘못을 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법부의 처벌을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더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런 황당무계한 사회적 문제점은요,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본인의 행태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유치장에 갇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온 국민들과 경찰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 줄 아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대신 자수해달라. 경찰 측은요, 김호중의 통화 녹취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변경으로 검토 중이란 얘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녁 뉴스에 다 공개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달라. 이 녹취를 경찰이 드디어 확보를 한 겁니다. 기사를 좀 보면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해달라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 사실 경찰이 김호중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사고 직후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어서 김호중 본인은 계속해서 경찰 측에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명확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이것을 찾아낼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신 좀 자수해줘 라는 녹취 음성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때의 모습들이 다 전화에 녹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대리 자수했던 매니저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김호중과 나눴던 통화 녹취를 확보할 수 있었고, 매니저의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김호중은요, 매니저에게 다급하게 나 술 마시고 사고 냈어. 대신 좀 자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경찰은요, 해당 녹취를 근거로 김호중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형량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범죄 행각들만 봐도요, 사실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형량이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자신이 술을 마셨다 수준이 아니라 나 술 마시고 사고 냈으니까 대신 자수해라는 증언 자체가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것도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굉장히 형사법에 위배될 만큼 심각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대신 자수하라고 매니저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든 은폐 사실에 대하여 형량이 더 가중처벌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범인 도피 교사죄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음주운전 뺑소니 수준이 아니라 범인 도피 교사, 쉽게 말해서 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또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모든 행각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김호중 본인은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소리길까지 철거된다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김천시 측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측이 있고요. 김호중 본인을 절대 지지하고 있는 팬덤에서는 절대 철거하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요, 김호중 팬덤이 정치인들을 거론한 까닭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정치인을 지지한 지지자들이 김호중 팬들 선 넘었다라고 분개함을 터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정치인도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김호중에만 가학하다라는 취지의 성명문을 내자 결국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분통을 터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팬들의 성명문을 보면요, 여론에 못 이겨 소리끼리 철거하는 건 시민 문화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팬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내부 의견을 취합하여 성명문을 발표한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 철거는 시기상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 팬덤 측에서는요, 김호중 팬들 선 넘네, 그 가수의 그 지지자들답다, 아무 죄 없는 대표님을 소환하고 있다, 짜증이 난다. 자,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이 오히려 김호중에 대한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김호중 본인의 대신 자수해달라라는 녹취 음성까지 공개된 마당에 결국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치장을 넘어서 결국 구치소로 확실하게 이송된다라는 겁니다. 구치소에 이송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의 편의는 봐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지에 대한 시간 문제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더욱더 가중처벌되어 강력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숨기려고 해도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빠른 사과와 자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애시당초 그럴 사람이라면 그 당시 때 뺑소니를 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여론도 장난 아니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에는 김호중 본인을 수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했었던 경찰 측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구속 이후 28일 월요일 날 첫 조사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나 좀 보니 경찰은 김 씨의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고 당일 음주량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 얼마나 마셨냐 정확하게 말해라, 이걸 조사한 것 같은데 24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물론 경찰은요, 김 씨의 혐의 입증에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도 있고 참고인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번 주 내에 검찰 송치를 목표로 남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에 굉장히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본인은 또 의문스러운 행동을 해요. 경찰에 제출한 게 아니죠. 압수된 아이폰 세대의 비밀번호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봤더니 28일 이번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음주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세대의 비밀번호 가운데 일부만 제공하는 등 아이폰 잠금 해제에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수되고 나서 사생활이 있어서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수사 비협조 논란이니까 알려주겠다라고 했다가, 그런데 여전히 아이폰 세대 중 일부만 공개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이폰은요,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사실상 포렌식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호중 본인은 비밀번호를 일부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단독 기사, 가수 길, 사고 당일 김호중 처음 만났다. 가수 정찬우, 여흥주점 동행하지 않고 귀가를 했다.
지금 김호중 본인과 당일날 함께 술을 마셨다 또는 술자리 현장에 있었다 라는 걸로 밝혀진 길, 정찬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 있었고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꺼냈는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요.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처럼 정찬우 본인은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가 마련이 됐고 길은 정찬우 씨와 친분이 있어서 그날 같이 김호중 씨를 처음 만났다라고 해요. 기사 내용대로 말씀드려보면 이와 관련해서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에선 정찬우는 김호중 사건 당일 스크린 골프 자리에 동석했지만 스크린 골프 이후 이루어진 저녁 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특히 길 같은 경우는요. 음악 의뢰를 받아 이날 김호중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길 쪽에서는 음악 의뢰를 받았다라는 걸 보면 김호중 본인의 다음 앨범이나 다음 곡에 대한 어떤 협업 작업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앞서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길은 차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 측에는요. 김호중 술자리 동석 의혹에 연락이 안 된다. 확인이 어렵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길의 소속사 동석 연예인으로 지목된 것에 관련하여 확인이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확인이 어렵나 봤더니 아티스트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올라왔던 기사를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소속사가 아니라 길의 측근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지인이거나 관계자겠죠. 그런데 정작 소속사에서는 길 본인과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김호중 술자리에 있었던 래퍼는 길이었다. 끼리끼리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왜? 바로 과거 음주운전 3번 이력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결국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술자리까지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길은 과거 음주운전을 3차례나 저지른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첫 음주운전은 2004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니까 경각심이 상당히 좀 남달랐죠. 약식 기소로 조용히 넘어갔다고 해요. 그로부터 10년 뒤 2014년도 4월달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이 됩니다.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비판 여론의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2015년에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는데 사면을 받았죠. 방송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만에 2017년도 7월에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게 됩니다. 그 당시 길은 남산 3호터널 왕복 8차선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됩니다. 당시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상태였고 약 소주 4병 정도를 마신 걸로 판단됐다고 해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지만 집행유예까지 포함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이게 뭐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교도소를 가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사건이 벌어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거나 곧바로 교도소로 간다거나 그런 유예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참 황당하죠. 보면은 지금 김호중 본인도 이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누리꾼들은요. 길도 음주운전 상습범인데 한 수 가르쳐 준 거 아닐까?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이런 비판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평생 낙인 찍힌다라는 게 이런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길 본인이 만약 음주운전 이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겠습니까?
사실 음악 의뢰를 받아서 이날 김호중과 처음 만나게 됐고 차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자리를 마친 뒤 택시 탔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술자리가 어디냐 여성 접객부 2대1로 남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유흥주점이라는 겁니다. 이 유흥주점에는요 상반신 터치도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길이라는 연예인은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있는 남자 아닙니까? 아무리 노래 곡 작업을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굳이 여자들을 앉히고 터치가 가능한 그런 술집에서 만났어야 하느냐. 그리고 하필 음주운전 3번 이력이 있는 래퍼가 함께 이날했고 그날 당일날 김호중 본인도 생애 첫 음주운전 적발이 됐다라는 게 이 많은 대중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된다라는 대목인 겁니다. 자, 더불어서 사실 정찬우 씨도 이 음주운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명확히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음주 방송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술 주정 방송 무리가 빌어져서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당시 귀국하여서 공식 사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제로 공식 사과까지 했었던 정찬우 씨 본인입니다. 보면 라마공 방송 때 술 주정 방송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현지에서 전화 연결 생방송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도시탈출 컬투쇼 지금은 정찬우 씨가 빠지고 나서 김태균 씨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정찬우 씨가 이날 술이 덜 깬 모습으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비판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얼마나 당황했으면 함께 방송을 했었던 김태균 씨가 급히 전화를 끊고 정찬우 씨가 일정에 쫓겨 피곤한 것 같다. 청취자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려 대신 사과드린다. 이런 말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자리를 했었던 이 세 사람이 다 술과 관련이 돼 있었던 얘기예요. 한 명은 음주운전 3번, 한 명은 음주방송.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요, 방조죄의 혐의는 전혀 없다라는 경찰 측의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조죄라는 건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게 뻔히 보인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방조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찬우 두 사람에게는요 방조 혐의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찬우와 길은 이번 음주운전과 무관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정찬우 씨와 가수 길 씨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팩트는 명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개그맨 정찬우와 가수 길이 김호중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에게 김호중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모를 수 있을까? 경찰은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8일 디스패치에 길과 정찬우는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무관하다. 방조 등의 혐의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걸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거나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한 가요계 관계자는 김호중과 길은 이날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사건 당일이 둘의 첫 만남이었다라고 합니다. 김호중이 스크린 골프장 추가 회의를 제안했고 공교롭게도 길은 지난 3월 손목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한 상태라 골프 대신 맥주를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찬우 씨는 개인 일정상 자리를 먼저 떠나게 된 거죠. 그 다음은 저녁 식사. 길과 김호중, 생각엔터 직원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고 마지막 장소가 바로 유흥주점이었다라고 해요. 사건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요. 해당 유흥주점이 김호중과 생각엔터 직원들의 회식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거죠. 김호중이 대리운전을 불러서 먼저 귀가했고 다시 나와서 운전대를 잡은 게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하여 경찰은 김호중과 정찬우 직원들 특히 마지막으로 김호중과 함께했던 길에게 집중적인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디스패치의 취재 결과 길은 경찰에게 김호중과 서로 몇 차례 술을 따라줬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길 역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경찰에게 제공했다고 해요.
길의 진술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량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길은 주점에서 졸다가 잠을 잤다고 해요. 그리고 동석자들 역시 길이 어느 순간부터 잠들어 있더라 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길과 김호중이 마주 앉아 있지는 않았다. 심지어 길은 술자리 중간에 잠들었다. 김호중이 그 자리에서 먼저 떠났고 길은 나중에 홀로 깨어나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번 음주운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잠들어 있었으니까 방조죄도 없고 다만 확실한 증언을 했죠. 서로 김호중과 몇 차례 술을 따라줬다. 심지어 이게 양주였다. 그러니 이걸 토대로 공식상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정황 증거상 이 김호중 본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가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정찬우 씨는 함께 술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경우 굉장히 유력한 이제 증언자가 돼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김호중 본인은요, 이제 함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현장 동석자들에게도 명확한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편의상. 김호중 본인은 유치장에 들어간 이후부터 홀로 서기를 했을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김호중 주변에는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속사가 폐업을 하게 됐고 갚을 돈이 125억인데 현금이 16억이면요. 이거 거의 9배 정도 차이 나는 빚 아닙니까? 저 채무를 감당할 돈도 없는데 조남관 변호사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수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조남관 변호사 알다시피 경찰청장 대행 업무까지 했었던 어마무시한 그런 변호사입니다. 이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옆에 붙어서 딱 수행비서처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쏟아졌을 정도로 김호중 옆에 유일한 정말 절대적인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 비용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항목으로 고소 한 건을 한다 하더라도요. 최소 몇백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조남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단순 100만 원대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이면 그 단위가 어떻겠습니까? 몇 억 이상 들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황당하게도 현금 16억 뿐이다. 물론 폐업을 하면서 남아있는 자산을 다 정리하겠지만 성금으로 땡겨받은 125억 원을 정리하기에도 빠듯할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저 소송에서 진행이 됐을 때 조남관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 소송의 승소가 확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 변호사 비용까지도 이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 것 같은 상황이 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만약 공연 강행을 못했고 행사도 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건이 진행이 된다? 그 돈 누가 감당할 겁니까? 결국 공연업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단단한 팬덤을 확보한 김호중의 공연 수익을 미리 받아놓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2023년 기준 매출 약 187억 원의 수익 34억 원. 쉽게 말해서 매출은 187억 원이었고 차 떼고 포 떼니까 순수익 34억 원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채에 해당하는 선수금이 125억 원이 넘는 상태예요. 김호중 본인의 팬덤을 보고서 공연 수익을 미리 땡겨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선수금을 받으면요, 약속된 활동을 이행해야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이후 미조치, 뺑소니로 적발된 이후로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을 하며 만약 김호중이 이대로 공연을,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이 모든 부채는 소속사가 갚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생각 엔터테인먼트 폐업 수준이라고 말했잖아요. 작년 기준 자산이 16억밖에 없습니다. 2022년 94억 원에서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주요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중 본인의 활동도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사실 김호중의 행사 섭외가 들어오면 소속 가수와 묶는 일명 끼워 팔기를 하여 회당 1억 원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김호중의 팬덤은요, 김호중은 스케줄의 70% 이상을 소속사와
아티스트와 함께했다. 이런 묶음 활동을 철회하라 라는 트럭 시위까지 벌였었던 거죠. 그런데 김호중의 활동이 딱 중단이 돼버리니까 소속사 내의 다른 가수의 활동 역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소속사는 많은 아티스트와 조건 없이 전속 계약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김호중 본인의 활동이 없어진 상태니까 이거 전부 다 빚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본인은요. 보여주기식 자숙만 잘 해도 분명히 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김호중 본인을 지지하는 팬들의 이 단단함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인데요. 김호중 팬카페 소속사 탈퇴해라. 우리는 가수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27일 날 김호중 공식 팬카페에는요. 이런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팬클럽 운영진은 트바로티는 카페 매니저가 김호중 가수님인 공식 팬카페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김호중 가수님이다. 그리고 그의 팬덤 아리스라고 할 수 있다. 김호중 가수님과 소속사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가 공식 발표가 되면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바로 이곳 공식 팬카페에서 즉각 탈퇴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속사 없이도 팬들만의 지지로 김호중 본인이 1인 기획사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김호중 가수님과 본게임 팬카페의 회원인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는 하나이며 아리스는 김호중 가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팬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운영팀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비상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지금은 어떠한 분란도 가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팬 여러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팬카페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돌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팬카페 입장은요. 소속사 계약 끝나도 좋다. 상관없다. 우리는 김호중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절대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만약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되면요. 김호중 본인은 복귀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되어서 징역형을 사는 게 아니라 벌금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 이 팬들은 그 재판 결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쉬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김호중 본인을 절대 지지하고 있는 이 팬들의 영향력은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25억 원의 성금을 땡겨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요. 저렇게 수만 명의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학창시절, 전 여자친구, 그리고 뭐 병역 비리, 각종 논란이 있을 때도 저 팬덤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단하게 오히려 유지해왔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도 팬들 사이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에 대한 잘못이 맞다. 나는 탈덕하겠다. 팬카페 탈퇴한다. 더 이상 김호중의 팬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땅에 굳는다라며 김호중 본인을 절대 지지하는 이 힘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분명히 1차에서 2차에서 3차까지 식당, 골프장 스크린, 유흥주점까지 정말 많은 술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개그맨과 가수의 정체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단독 기사가 올라왔죠. 김호중 최초 술자리 동석 연예인은 바로 정찬우와 래퍼 길이었다. 사실 제가 이 정찬우 씨를 굉장히 의심했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넌지시 말씀드렸을 거예요. 2인조 가수고 약간 라디오 방송도 활발하게 했었다. 그게 바로 컬투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찬우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쉬게 되면서 나머지 멤버 한 명이 컬투쇼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동석자리의 연예인이 정찬우와 래퍼
길이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면 연예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28일 오후 더 팩트와의 통화에서 정찬우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중에 한 명이며 래퍼 길은 정찬우와 친분이 있어서 이날 함께한 것으로 안다. 김호중이 길과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들었다. 또한 골프를 하면서 일행들 중 한두 명이 가볍게 술을 기울였지만 김호중이 이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반주를 하며 소주를 마시고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양주 등을 섞어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찬우는 이날 스크린 골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녁 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요, 경찰이 당시 동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구인지를 소속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 정찬우 씨는요, 바로 김호중 소속사 폐업을 한다라고 발표한 이 소속사의 3대 주주였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정찬우 씨도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날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술은 김호중 씨가 함께 하던 순간에 마시지는 않았다. 식당이 아니라 골프장에서만 함께 했고 그 이후에 식당, 유흥주점에는 정찬우 씨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발표가 뒤늦게 올라옵니다. 정찬우와 스크린 골프 동석, 유흥주점 동행은 안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정찬우는 김호중 사건 당일 스크린 골프장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스크린 골프 이후 이뤄진 저녁 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찬우 씨는 함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마실 때 술을 마셨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흥주점으로 가고, 그래서 정찬우 씨는 이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함께이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이후에 이 리쌍의 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라는 사람은 유흥주점 여성 접객이 나오는 이 술자리까지 함께 동행을 한 것이 맞다라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술자리에서 함께 동행한 것은 정찬우 같은 경우 정찬우 씨는 그냥 스크린 골프만 함께 치고 귀가했고 그 이후 유흥주점과 식사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길은 맞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라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예전 무한도전에도 나왔었던 예능 활동도 하던 가수였습니다. 근데 참 황당한 건 이 사람도요, 음주운전 3진 아웃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리쌍의 길이라는 사람은요, 알다시피 과거 음주운전을 무려 3차례나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진 아웃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2014년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그는 사실 무한도전을 비롯하여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2022년도부터 보여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자숙을 끝냈다. 한 10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환자복을 입고 심각하게 아파 보이는 모습까지 막 근황을 공개하면서 슬쩍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복귀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김호중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그 현장에 그것도 여성 접객부가 나오던 이 리쌍 길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들도 있고 아빠로서 예능 방송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가족 간의 단란함을 보여줬는데 여성 접객부가 나오는 유흥주점에 간 것뿐만이 아니라 뺑소니 논란과 음주운전을 함께 봤던, 그러니까 방조죄에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김호중 본인이 술 마시는 걸 옆에서 봤으면 말입니다. 물론 김호중 본인이 그러고 나서 운전을 했는지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필이면 본인도 음주운전 3번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사태에 휘말렸으니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